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보도하는 타이완 쫑텐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깨알같은 글씨와 사파로 배운 대형 화면 앞에서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영향이 전 세계적이면서 디테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타이완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관심도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른 점은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멸공을 외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 큰 영토를 두고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탐이나 침략했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타이완만 보더라도 한국의 소위 언론 매체라는 게 얼마나 단세포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의 논리도 아주 명쾌합니다. 예를 들면 젤렌스키와 바이든이 서로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속으로 젤렌스키는 전쟁으로 나와 내 측근들이 큰 돈을 벌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전쟁으로 무기상들이 돈을 몇 배 더 벌었어 라고 속으로 흡족합니다. 또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 총리 니콜라이 아자로프의 폭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자로프는 젤렌스키가 정부 자금에서 200억 달러를 횡령했으며 이 사실을 미국도 파악하고 있다고 최근 폭로했습니다. 포탄 한 발이 뻥 터질 때마다 젤렌스키는 돈벼락을 맞고 있다고 이 타이완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사단은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돈을 더 번다고 합니다. 영국 BBC가 포브스를 인용해 보도한 젤렌스키 사단의 재산 증가폭은 엄청납니다. 2022년 2월과 11월을 비교해보면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젤렌스키는 6억 5천만 달러에서 15억, 국방부장 레즈니코프는 7억에서 14억 달러, 쿨레바 외교부장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은 1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포돌약 대통령실 고문은 4억에서 10억 달러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이는 영국 BBC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선전이 아닙니다. 도적들이 권좌에 앉아 크게 해먹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쫑텐TV는 미국 폭스뉴스의 11월 29일자 보도를 인용하게 됐습니다. 젤렌스키 패거리가 대형 금융사기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각국이 원조에 주는 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돈 세탁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해외 지원금의 70%를 관리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눈먼 돈이 너무 많아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게 키예프 정가의 분위기입니다. 해외 지원금을 착복하는 것도 모자라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를 줄여 보상금을 떼어먹는 짓도 차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매체는 이처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완전히 빙의되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키예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클랩토크라시, 도적 정치 체제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무슨 정신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80%가 아는 것을 한국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자기 내각 멤버는 톡톡히 챙겨줬지만 자기 선거를 도운 올리가르크들은 슬슬 털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입니다. 젤렌스키를 코미디 스타로 띄우고 선거 기간 동안 차량, 경호원까지 붙여줄 정도의 은인이지만 소유 기업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와 겐나디 보골류코프, 콘스탄틴 제바고, 콘스탄틴 그리고리신, 비아체슬라프 보고슬라예프로부터 기업 지분 9억 5,650만 달러치를 몰수했습니다. 알렉세이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몰수된 재산은 군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산은 계엄령이 끝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돌려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가치로 계산해 상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프 국방부장은 계엄령 기간 동안 이 재산을 지킬 감독위원회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크의 재산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젤렌스키 정권이 탄압을 가해 몰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자들 24명의 총 자본은 400억 달러였는데 이게 1년 만에 225억 달러로 거의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야금과 금융, 부동산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우크라이나 최고 부자인 르낫 아흐메토프, IT 에거도 막심 리트빈, 알렉세이 셰프첸코 등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벌들은 러시아와도 비즈니스에서 얽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로 생긴 신생국인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은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모스크바와 어느 정도 유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등의 구실을 들어 반역죄로 몰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점 아닌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는 게 젤렌스키 정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도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로셴이란 초콜릿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도 16억 달러에서 7억 3천여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남의 돈을 마구 빼앗는 게 젤렌스키 정권입니다. 물론 올리가르크들도 깨끗하게 치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젤렌스키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코미디언이 남의 돈을 날로 빼앗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1일 자정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마케예프카시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하이마스로 공격해 8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이 공급한 하이마스 미사일 6발에 표적이 되는데 2발은 요격됐고 4발의 명중에 러시아군에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조사 결과 숙소 안에 있던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켜는 바람에 좌표를 알려준 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했고 러시아 전역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베치나의 아군, 무명 용사를 기리는 영원한 불꽃 앞에 늘어서 조화를 바치면서 단결하고 있습니다. 1년 360일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애국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크라이나와 영국의 정크 미디어들은 이번 포격을 계기로 러시아 내 민심 위반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 헛꿈입니다. 러시아도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 하이마스를 샅샅이 찾아내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누르즈코프카에 기차역에 있던 하이마스 차량 2대를 폭파시키고 12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했습니다. 또 9발의 하이마스 미사일을 헤르손 근처에서 요격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또 크라마토르스크와 마실야코프카 인근에서 외국인 용병 진지에 정밀 공격을 가해 13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한편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패색이 완연합니다. 우크라이나군 60여 단의 한 중대원 전체가 젤렌스키에게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다는 성명서를 읽고 있습니다. 장비도 고장나게 일수인데다 대원들의 70%가 상태가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선의 여러 고충을 상부에 호소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겨우 2주간 훈련받은 게 전부인데도 상부에서는 무조건 나가서 싸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론했습니다. 이 화면은 인도네시아 매체의 방송입니다. 영미권 매체를 그대로 베끼는 한국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의 거짓 전황에다 양념까지 치지만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